안녕하세요. 통합과학 클비메이커 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하와 전류 그리고 전하량과 전하량 보존 법칙까지 딱 5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란 보통 전하의 흐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하입니다. 자, 그럼 전하란 뭐냐?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종류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러스 전하로는 원자핵이 있고요. 플러스 이온이 있습니다. 한편 마이너스 전하로는 전자와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분간 전기 회로에서의 전기 현상을 설명드릴 건데요. 전기 회로에서 이동 가능한 전하로는 전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하의 흐름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 회로에서의 전하의 본질은 전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전류의 본질인 전자는 당연히 성향이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건 전류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전자입니다. 결국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지만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라는 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을 주지 않고 전자의 방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현대물리 쪽 가시면 음극선관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음극선관의 본질은 전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므로 전자와 전류 방향이 또 역시나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 같은 걸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전류 I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회로의 한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단위는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의 1000분의 1이 밀리암페어입니다. 한편 1암페어의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했을 때의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1암페어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한 단면을 1초 동안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1암페어가 흘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류를 우리가 I로 나타낸다면 전하량은 우리가 Q로 나타내는데요. 전하량의 개념은 일정한 시간 동안 회로의 한 점을 통과한 전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Q 전하량은 전류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Q는 2시 됩니다. 또는 단위를 바꿔보면 전하량의 단위가 프랑스 과학자 쿨롱의 이름을 따서 쿨롬이라고 하기 때문에 Q 대신에 쿨롬을 써주고요. 그 다음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고요. 시간의 단위가 S, 즉 세컨드이므로 남자 맥주 카스로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스가 바로 전하량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선에 2암페어가 5초 동안에 흘렀다라고 한다면 이 둘을 곱해서 결국 10쿨롬의 전하량이 이동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쿨롬의 개념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의 전하량인데요. 뭔가 복잡해 보이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 곧 1쿨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전하는 전자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전자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회로도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줄로 도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연결된 도선을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때 5명의 일꾼을 불러서 이 꼬마 전구를 밝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출발을 5명의 일꾼이 했고요. 그 다음에도 갈 데가 없으므로 5명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꼬마 전구를 밝힌 뒤에도 다른 데로 일꾼이 세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5명이 유지됩니다. 즉 5명의 일꾼이 처음 출발을 했고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으므로 돌아올 때에도 5명의 일꾼이 돌아오게 됩니다. 일꾼 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회로도는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 병렬 회로도인데요. 꼬마 전구 2개를 밝혀야 하므로 이번에는 일꾼을 10명 불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일꾼이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이 10명의 일꾼이
갈림길 직전까지는 유지가 되겠죠. 10명으로. 자, 그랬다가 양쪽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는 7명 3명으로 나눠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7명 3명을 더하면 역시나 10명이 유지되는 거고요. 꼬마 전구를 밝힌 뒤 되돌아오는 길은 다시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결국 1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출발과 끝이 10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화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어진 그림은 기출문제인데요. 전하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무척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필점을 중심으로 35A, 10A, 즉 45A가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 이 45A가 필점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은 보존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15A가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30A가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45A가 빠져나가게 되어 처음에 들어온 45A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하량 보존 법칙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전하와 전류의 개념 그리고 전하량 보존 법칙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압과 저항의 개념을 딱 5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